캔들이나 이동평균선은 이제 알 것 같은데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든다면 오늘 강의를 주목해주세요.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볼린저 밴드 매매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차트 공부를 도와드리는 캐시카우입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전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세를 추종하여 매수면 매수, 매도면 매도, 한 방향으로 쫓아가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추세를 역행하여 상승 추세에서의 상투 매도 잡기,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저점 잡기 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린저 밴드의 모양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불꼬불한 선이 가운데에 있고 이 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같은 폭의 채널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사용법을 알기 위해서는 이 모양새에 집중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가운데에 위치한 중앙선 위에 22동 평균선을 깔아보면 신기하게도 그 모양이 딱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22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변동폭의 표준 편차를 둔 보조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이번 볼린저 밴드 편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이탈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라인을 타고 타면서 쫓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드렸고, 다음으로 이탈했을 때를 골든 크로스 혹은 데드 크로스라고 하면서 쫓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이러한 성질을 기억하시고 볼린저 밴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여 추세를 추종하는 방법입니다. 추세를 추종, 즉 쫓아가려면 추세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겠죠. 이에 두 가지 필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지 않는 필수적인 내용이니 잘 기억해 두시거나 메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매수 관점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도 관점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세가 상승장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캔들이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 즉 이동 평균선보다 위에 위치할 것. 두 번째, 캔들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 채널을 반드시 한 번은 터치할 것.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 평균선의 아래에 캔들이 위치한다면 이것은 캔들의 종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캔들의 현재가가 평균보다 낮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승장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겠죠. 다음으로 상승장이라면 상승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기반으로 상승장의 시작을 알리는 편이지만 오늘은 볼린저 밴드를 배우는 날이니 볼린저 밴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캔들이 채널의 상단 혹은 하단에 부딪히는 것을 보통 채널을 찢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채널을 찢으면 채널의 넓이가 넓어집니다. 이것을 가격의 최대 상승폭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상단 채널을 찢었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지요. 이제 상승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막 상승장으로 접어드는 차트를 하나 골라 잡아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8일 나스닥 1시간 차트입니다. 새벽 시간까지 큰 하락이 있었지만 15시부터 시작된 상승은 중앙선을 상단 돌파하여 채널 상단까지 찢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하락으로 진행되던 추세가 상승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내려오면 매수로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좋을까요? 적절한 조정 가격은 바로 중앙선 라인이 되겠습니다. 10월 9일 15시경 나스닥은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과 맞닿게 됩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해당 중앙선을 큰 폭으로 이탈하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6시간 이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면 800틱 이상 큰 폭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도 관점으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10월 30일 22시 나스닥 1시간봉입니다. 나스닥은 상승 중에 있었지만 22시경에 중앙선을 이탈하고 이어서 채널 하단을 찍게 됩니다. 이어서 큰 폭의 하락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31일 17시경 매도세가 멎은 것을 보고 작은 양봉이 생긴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양봉을 몇 개 띄운 뒤 중앙선을 넘어가지 못한 채로 도지 캔들 형태의 마감을 한 후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도지 캔들과 연계하여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면 빠르게 1200틱에 가까운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방금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채널 상단이나 하단을 찢을 때 추격으로 쫓아가면 안 되나요? 아주 잘 보셨습니다. 이것을 추격 매매라고 하며 추세가 급격하게 진행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추격이란 본디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가 좋지 않습니다. 가령 하락장에서 저점을 매수하거나 상승장이 확인된 뒤에 눌림에 잡는 것이 아니라 더 갈 것 같아서 따라 타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고가의 매수 평단가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스탑로스를 짧게 잡는 것으로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캔들이 중앙선만 이탈하더라도 빠르게 손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추세를 쫓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배워봤습니다. 이어서 추세를 역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24년 11월 20일 항생 차트입니다. 추세를 역행하는 방법은 추세 추종과 반대로 캔들이 채널의 상단을 찢을 때 매도, 중앙선에서 청산하는 방법입니다. 성공한다면 정말 좋은 평단가를 가질 수 있으며 박스권이 형성된다면 빠르게 자산을 회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세를 역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스탑로스가 명확하지 않으며 잘못 물린다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11월 20일 채널 상단을 찢었으나 시원하게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곧장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단 매도 포지션 진입,
중앙선 청산식으로 반복적으로 진행하셨다면 15에서 30분에 한 번씩 100틱에 가까운 수익을 5번은 가져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을 기준으로 위쪽 영역과 아래쪽 영역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했을 때 이번 차트는 거의 위쪽 영역에서만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2차선 도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는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만약 넘어가게 된다면 사고가 나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임의로 대략적인 캔들의 이동 범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해당 영역을 통해 매수와 매도 양방향 매매를 통해서 박스권 전략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저녁 18시 30분쯤 캔들은 중앙선을 이탈하게 되지만 이후의 움직임은 또 아래 채널의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을 살짝 넘어가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캔들이 강하지 못하고 곧바로 내려왔다는 점을 확인한다면 이때도 위에서 매도 아래에서 매수, 양방향 매매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나스닥과 항생 차트를 통해서 볼린저 밴드의 원리부터 볼린저 밴드를 이용하여 추세를 쫓아가는 법과 반대로 추세를 꺾어서 박스권 매매를 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강의를 보신 여러분들이 철저한 스탑로스와 냉정한 수익 실현을 통하여 행복한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유익하고 더 좋은 전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